안녕하세요. 10분 불교입니다. 저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김용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가 들어와서 왕권을 높이는 모습을 신라의 불교 왕명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1600여 년 전이죠. 4세기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삼국 중에서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 가장 빠르고 또 중국에 인접해 있던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는데요. 372년에 고구려의 소스름양 때 율령, 그러니까 법령을 반포하고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이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진 왕 부견이 순도라는 숙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진 왕 부견은 유명한 숭불군주였는데 그 전에 전현이라는 나라를 이제 칠 때 고구려가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교적 답례로 이제 불교를 전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견은 유명한 역경승,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이제 번역하는 유명한 구마라지바라는 그 서역의 승려가 있었는데 그 승려를 초빙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 정도로 아주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아도라는 이제 승려가 와서 성문사 또는 초문사라고도 하고 또 이불란사 이런 절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고국양왕이 불법을 믿고 복을 구하라라는 그런 왕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광개토대왕 때는 그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에서는 그 고대 국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일찍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서남부에 있던 이제 그 당시 수도는 이제 서울 근처에 있던 하남 미래성이었는데 백제에서는 384년에 그때가 침류왕 때입니다. 이제 중국의 남조에 있던 동진에서 마라난타라는 서역 승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한성 그 유역에 절을 짓고 또 10명의 승려를 출가시키면서 불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백제의 성왕은 중국의 또 유명한 숭불군주인 양나라의 그 무제에게 열반경에 관련된 주석서를 또 요청해서 받기도 하고 또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백제도 마찬가지로 고대 국가의 성립기에 이런 불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에 치우쳐 있던 신라는 조금 불교가 늦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5세기 전반에 기록에 의하면은 모록 또는 모래라는 사람의 집에 고구려의 접경지대인데 무코자라는 얼굴이 검은 서역 승려가 와서 향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서 왕녀의 병을 낫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이 귀족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 불교가 공인되지는 못했고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하게 된 것은 6세기 초반에 법흥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법흥왕은 기존의 신라가 육촌의 공동체적 어떤 연맹체 이런 관계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 대표를 이제 관직을 둬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를 둬서 왕을 보좌하게 하고 그리고 율령을 제정하고 그러면서 병부라고 하는 이제 군사 이제 관료 조직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명당짜리라고 할 수 있는 청경림에 법의 수레를 굴리는 흥륜사라는 사찰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귀족 세력이 반발이 커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법흥왕이 약간 국리 끝에 측근이었던 이차돈이 왕명을 잘못 전해서 이 사찰이 지어지지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서로 사실 짜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이차돈을 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차돈이 예언대로 이 목이 잘렸을 때 흰 피가 솟아나는 그런 이제 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측근을 죽이면서까지 또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것을 더 이상 왕이 이런 뜻을 굽힐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결국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백제의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귀족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것은 신라나 일본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의 조상신 또는 신령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다 고차원적이고 강력하고 또 왕권을 높이는 이런 불교에 대해서 이제 기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백제 출신의 도레인이었던 소가 씨가 일본의 그 왕을 도와서 모노베 씨와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이제 불교를 공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흥왕에 이어서 신라 진흥왕, 진흥왕은 잘 아실 텐데 가야를 이제 복속을 시키고 함경도 그리고 지금의 이제 한강 유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순수, 그러니까 다니면서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황초령비, 마을령비, 또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는데 그러면서 도덕에 의해서 차별 없이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모델이 됐던 것이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때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인데 이 아쇼카 왕도 그 돌기둥에다가 다르마 법에 의해서 그 평화롭게 통치하겠다는 걸 내세우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정복지에 그런 걸 세우는데 불교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상적 군주를 전륜성왕, 수레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이라고 해서 이제 아쇼카 왕을 모델로 해서 황룡사의 장육존상이라는 불상을 아쇼카 왕이 이제 불상을 만들려고 했던 동과 철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하거나 그래서 아쇼카 왕을 모델로 해서 그러한 순수비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법흥왕, 진흥왕 그리고 진지왕, 진편왕 나중에 선덕왕, 진덕왕에서 불교식 왕명 시대가 펼쳐집니다.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진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 진이라는 것은 바로 진종설화라고 해서 진종은 인도의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래 크샤트리아 그 왕족 출신인데 그 부처님이 속했던 석가족과 신라의 왕족이 같다. 그래서 참된 혈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진골이라는 말도 나오고 진자라는 왕도 나오는데 좀 더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부계, 모계가 전부 다 그 왕족인 경우를 우리가 성스러운 뼈, 성골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진평왕이 자기 이름을 정반왕, 자기 부인 이름을 마야 부인이라고 줬는데 그 이름은 바로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평왕의 아들은 부처인데 불행히도 아들이 없어서인지 다행인지 그래서 여자, 덕만, 공주가 여왕에 오르게 되고 그것이 선덕여왕이고 선덕여왕의 다음도 사촌 여동생이었던 진덕여왕, 승만. 근데 덕만, 승만, 선덕, 진덕이라는 이름은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제 여성 또는 부처가 되는 그런 것을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종설화를 활용해서 불교식 그 왕명 속에서 진골, 성골 그리고 신라의 왕족에서 부처가 나온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했고 그걸 통해서 신라가 결국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들어온 불교는 기존의 토착신앙을 이제 뛰어넘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토착신앙과 사실은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변형, 융합하면서 토착화의 길을 걷게 됐고 이제 우리가 고대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한 차원, 한 단계 높은 그런 사회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것이 이제 불교를 통해서 가능했고 그리고 이런 왕권을 통해서 신라는 결국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틀어서 볼 때 불교는 그 왕권 강화와 고대 국가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종교의 문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왕실에서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죽음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내세의 문제를 불교가 해결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 10분 불교를 마치겠습니다.